담대한 투자 시간이죠. 시장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과 시장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투자처 그중에서도 ETF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볼게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면서 좀 연동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건가요? 지수의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CPI 10월이 3.2% 나왔고요. 9월 달에 3.7%였는데 0.5% 하락하면서 네. 굉장히 그 증시 자체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3대 지수라고 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지수 모두 한 2%의 저번 주에 수익률 상승을 보였고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나스닥, 지금 시장을 보면 오직 미국 온리 그리고 빅테크 위주로 많은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나스닥이 45%로 가장 큰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대표 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빅테크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 시장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대표 지수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 전주에 올랐고요. 코스닥은 0.2%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대표 지수와 견주어 봐도 나쁘지 않은 35%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유럽을 보시면 유럽이 가장 저번 주에 3.4%로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좋은 분위기를 잘 탔는데 안타까운 것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14%로 아주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올해의 가장 국가별로 본다 그러면 가장 핫한 곳이 미국,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을 보시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5대의 일본의 그 회사들, 투자 회사들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분을 9.9%까지 늘리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중국과 호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어떤 컨플릭트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강렬한 지금 텐션이 고조가 되면서 그 내수 경기가 살지 않아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도 보시면 글로벌리 가장 낮은 8%, 마이너스 8%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0.15%밖에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도, 베트남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강달러와 그리고 빅테크, 미국 온리 이렇게 세 개의 시류가 가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만큼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10% 아래로 지금 인도는 9%, 베트남은 9.78%로 좀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 나스닥이 연초 대비 45%나 상승을 했다는 게 참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연초 대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흐름 보면은 계속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이제 동결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인하 가능성까지도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건데 그럼 채권형 ETF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던 건지 이걸 좀 저희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채권형 ETF 간단히 역사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처음 미국에서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2002년부터는 굉장히 성장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쭉 바닥을 기다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채권의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채권을 공급할 그런 주체가 사라지면서 이 채권형 ETF가 미국의 연기금공제라든지 미국의 큰 보험사에 채권형 ETF를 공급하게 되면서 2008년 이후로 아주 급격히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2010년에 만기 채권형 ETF가 나오고 2017년에 그린 본드 ETF가 나오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채권형 ETF가 성장이 크게 다다랐고요. 2024년에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치면 2,600조의 글로벌 채권형 ETF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최초로 상장됐던 채권형 ETF인데요. 그럼 한국 시장에서의 채권형 ETF 상황은 어떤지 국내장에서의 채권형 ETF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올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전체 110조인 ETF에서 현재 24.4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800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1위 ETF가 채권형 ETF입니다. 타이거 CD 금리 투자라는 ETF인데 이 ETF가 실제로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채권형 ETF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사이즈가 커졌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만기 채권형 ETF가 미국에는 2010년에 생겼지만 한국에는 2022년 작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채권형 ETF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해 작년 늘어나면서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24조 정도 된다라고 보는 네네, 거죠. 네. 엄청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에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 투자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금리 시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채권형 ETF에 투자를 좀 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고금리는 확실하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지금 약간 강달러에서 약달러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는 강달러의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CPI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거든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바벨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바벨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화를 쓸 때 그 바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단에 있는 상품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잡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금리의 초단기 ETF를 이용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파킹 통장용 ETF라고 얘기하는데요. ETF를 통해서 원금 손실 없이 현재 이제 고금리 레벨을 향유할 수 있고요. 대응 상품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1위 ETF인 타이거 CD 금리 투자 ETF 그리고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만기 매칭형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고금리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두는 거죠. 네. 1년, 2년 동안. 그래서 존속 만기형 채권 ETF에 투자함으로써 그 고금리 수익을 1년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ETF 뭐 타이거 24-12 금융채라는 ETF도 있고요. 히어로즈 26-09 회사채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그 금리 인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ETF가 좋거든요.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이거 미국 3년 스트립 액티브라는 ETF는 듀레이션이 28년이고요. 뭐 소울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18년에 이르고 있으니까 이런 ETF들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이 금리 인하기에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주식형도 좋지만 채권형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네.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좀 저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점검했고요. 채권의 역사도 들여다봤고 그리고 현 구간에서 한국 채권 시장에서의 매력까지 상품까지 안내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